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책을 읽어보거나 저와 대화를 한 뒤에 저보고 공무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행정학과에서 가르치다 보니 공공부문의 한심한 상황은 공무원이 원인이 아니라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저절로 관대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 직원과 공무원을 맞바꾸어도 2, 3년 뒤면 삼성전자 직원은 아주 공무원스럽게 될 것이고 공무원은 아주 삼성전자 직원스럽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 정치 상황, 국민의 인지 능력의 한계 등이 원인이지 못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공무원이 한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공무원이 되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제주 52, 전남 40, 대한민국 평균 54입니다. 뉴욕 13.9, 로스앤젤레스 17.9, 런던 16, 파리 15에 비하면 죽음의 농도입니다. WHO는 미세먼지 기준치가 10이면 안전, 25를 넘으면 위험이라고 분류합니다. 우리는 80이 넘어야 위험입니다. 추후 기준치를 조정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면 80까지를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 뉴욕의 3배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공기에 놀랄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 전남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아예 공단이나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설치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볼 일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한다고 합니다. 너무 중국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 거리가 먼 부산, 경남이 전남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를 참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 정보에는 한국 미세먼지 농도도 보도하는데 한국 정부 발표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무언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이 모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핑계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할 수는 없고 경제 때문에 매연을 마시고 살아야 할 만큼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제법 살기 좋은 나라인데 미세먼지와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당히 또 넘어가기만 한다면 정치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공무원이 총대를 맨다면 그 공무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서 사고 나지 않고 시간 때우는 공무원이 더 출세하기 쉬운 게 공공부문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에 대해 화가 나도 공무원을 욕하기 시작하면 미세먼지 문제 또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공무원이 하는 가장 손쉬운 책임 회피 방법은 공무원을 욕하는 일입니다. 공무원을 욕하면 국민은 후련해하고 정치인의 인기는 오르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열이 오르는데 바이러스를 퇴치할 생각은 안 하고 열이 오른다고 난리를 피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꿎은 공무원을 탓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공공부문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감사원도 환경부를 감사할 때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는 현상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부처의 약한 입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환경공무원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보다 이러한 감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에 대한 욕이 목까지 치밀어도 공무원을 욕할 게 아니라 공무원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공공부문을 직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언론 기사에 매우 민감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공무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당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죽일 놈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면 공무원이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의 분노가 정치인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기미라도 보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정치인은 금방 움직입니다. 몇 년 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미세먼지 해결책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충분하지 않았던지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모든 정당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몇 년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가 미국 의회처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세먼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입법을 국회가 시도해도 됩니다.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면 입법부가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이 나서야 하고 정당이 나설 수밖에 없도록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폐, 뇌, 심장이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우리의 후손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